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재에 열쇠를 쥔 미국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일본과의 사전 교감, 자국 반도체 산업의 반사 이익 등을 계산한 전략적 침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1위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급이 끊겨도 미국 IT 업계에 미칠 충격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100%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은 최상위급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슈퍼컴퓨터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 자율주행차, 스마트폰용으로 개발된 반도체 정도다. 나머지는 자체 조달하거나 중국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부진은 미국 기업에는 수혜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전체 D램 시장의 70.4%, 낸드 플래시 시장의 43.7%를 차지한다. D램은 두 업체의 뒤를 미국 마이크론이 바짝 쫓고 있다. 낸드 플래시는 한국이 없으면 2위인 일본 도시바와 3, 4위 미국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으로 수요가 돌아간다. 반도체 전문가인 황철성 서울대 교수는 한국산 반도체의 성능이 뛰어나지만 그게 없다고 미국 전자산업이 치명상을 입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미국 마이크론의 수혜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과연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인지 미지수라고 했다. 한국이 세계 시장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 역시 마찬가지다. TV용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100%를 공급하지만 한국과 일본 업체들이 주고객사다. OLED TV를 만드는 미국 기업은 아직 없다. 스마트폰용 OLED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시장의 87%를 장악했지만 중국 BOE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현재 삼성 OLED만 쓰는 애플도 대체제는 있다는 뜻이다. 재계에서도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많다. 한 대기업 임원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반화 외의를 외쳤을 때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즉각 편을 들었지만 한국은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미국이 일본과 한국 한쪽 편을 든다면 누구 편을 들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느냐고 했다. 다른 기업 임원은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을 때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과감한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은 미국 워싱턴과 사전 교감 혹은 최소한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보복이 아닌 미일 동맹이 보내는 공동의 경고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재에 열쇠를 쥔 미국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일본과의 사전 교감, 자국 반도체 산업의 반사 이익 등을 계산한 전략적 침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라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가 일본의 경제 보복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재의 열쇠를 쥔 미국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일본과의 사전 교감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가짜 뉴스이다. 2019년 7월 10일자 조선일보 인터넷판 박순찬 기자는 위에 계산된 침묵? 제하의 기사를 통해서 국제통상 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과감한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은 미국 워싱턴과 사전 교감 혹은 최소한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보복이 아닌 미일 동맹이 보내는 공동의 경고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라고 보도했는데 국제통상 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일본 아베와 미국 트럼프의 악화된 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본다. 2019년 6월 30일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아베 일본 총리는 도쿄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판문점 회동의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한다. 도쿄신문 미국이 북한과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정권만 보수층을 겨냥해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북한에 대해 강경 자세를 취해왔다. 지금의 상황은 미국의 위세를 빌려 동아시아를 가볍게 본 외교의 결과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NHK는 일본 외무성 한 간부가 이번 회담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 정보 확인에 쫓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2019년 6월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나는 것 앞에 일본 총리에게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악화된 트럼프 아베 관계 속에서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판문점 석자회동 다음 날인 2019년 7월 1일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해 오던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으로 수출하는 길을 어렵게 하는 규제 조치를 발표했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재에 열쇠를 쥔 미국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일본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가짜 뉴스이다. 트럼프가 아베를 왕따 시킨 다음날 미국이 일본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 뉴스이다. 트럼프의 침묵은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가 아베의 정치적 체면 세워주기 위해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때까지 침묵하다가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아베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비판할 것이다. 그래야 트럼프가 아베에게 요구하는 트럼프의 비즈니스 청구서 효력 발생하고 문재에게도 중개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무역 보복은 결과적으로 미국 사활 걸린 한반도 비핵화,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 발목 잡고 애플 등 미국 기업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어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의 갈길 바쁜 발목을 아베가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8일 SBS